19개국에 걸쳐서 포트폴리오를 소유를 하고 있고 총 개수는 4,660개 정도, 자산 규모는 1,110억 달러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더 재밌고 더 친근하게 돌아온 글로벌 슈퍼스타 MC 김교준. 미래에셋 배우 박광남 선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많이 올라갔죠, 텐션이. 예, 많이 올라가게 되네요. 오늘 또 이제 알아볼 글로벌 우량 기업 어떤 기업입니까? 이번에 소개를 드릴 기업은 글로벌 최대의 물류 인프라 리츠인 프로로지스라는 기업입니다. 리츠. 제가 리츠랑 비슷한 단어를 딱 두 개 합니다. 어떤 벌써. 첫 번째는 이름이 좀 비슷한 리스. 빌릴 때. 리스. 그리고 네. 리츠라고 그 과자가 있어요. 동그랗게. 크래커처럼 생긴. 뭔지는 알고 있는데 아마 스펠링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스펠링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거 과자 말씀하시죠? 과자는 저도 모르고. REIT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부동산과 관련된 느낌입니다. 예, 맞습니다. 부동산을 주요 자산으로 해서 그걸 임대해서 수익으로 얻고 그 수익을 투자자들한테 배분을 하는 그런 형태의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로지스 하면 물류, 배송 이런 회사들이 로지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나요? 물류 배송을 로지스틱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줄이고 프로라는 말을 붙여서 프로로지스라는 기업명을 사용하고 있는 물류 배송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런데 리츠를 한다. 이걸 좀 섞어서 생각을 해보면 좀 답이 나오겠군요. 택배 회사가 자동차도 갖고 있고 물류 창고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물류 창고가 빌리는 겁니다. 누구한테? 프로로지스한테. 아, 촬영 끝내도 되겠는데요? 다 끝.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회사를 소개해 주시는 이유가 딱히 있으시다면서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한 수혜를 볼 수 있는 리츠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사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장기화되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다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지금 시점에 언택트 문화가 아주 발전을 하면서 언택트 테마 관련주들이 소위 말해서 떡상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떡상했는데요. 대표적인 이커머스 기업인 기존에 한번 말씀드렸던 아마존 한번 다시 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아, 이렇게 또 홍보를 깨알로 근데 홍보를. 아마존 같은 경우에 3월 저점의 가격이 1,600불대 정도였었는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7월 현재 3,200불을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두 배가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들 계실 거예요. 집에 못 나가니까 이커머스 뭐 주문 늘어나고 배송 늘어나고 그건 알겠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오르겠지. 그렇죠. 오르겠지. 뭐 수익 보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하겠지.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인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1,500조가 넘는 기업이거든요.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시총보다도 큰 수치입니다. 그런 기업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이 이커머스의 침투율이 상승하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하시는 분들도 깊이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변화가 작지 않은 변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애할 때 네. 차를 타잖아요. 조심스러우신데요. 네. 자동차가 있으면 연애가 편하죠. 그렇더라고요. 근데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연애들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있다가 없으면 대부분 헤어집니다. 아, 그런 이건 제 개인적인 케이스는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렇지 않을까. 개인적인 케이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없으면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있다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 그런 것들 있으시잖아요. 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있으나 한 번만 경험한 사람은 없다. 그런 거죠.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커머스의 침투율이 10% 정도 수준밖에 안 됐었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는 좀 다르게 시장조사 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포스트 팬데믹에는 그런 침투율을 한 10% 중반대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그렇죠. 네. 그것들을 또 이미 많이 예측을 하고 주가에도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 데서 지금 아마존이나 이런 배송을 해주는 회사들이 이제 물류 창고를 빌릴 때 프로로지스 같은 회사와 이제 계약을 해서 계속 돈을 내야 되는 입장이고. 예, 맞습니다. 구독, 좋아요.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들이 왜 계속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걸까요? 우리나라에도 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배송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케이스로 생각하시면 좀 감이 좀 안 오실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쿠팡 쿠팡이 당일 배송해주고 막 그렇잖아요. 그 격차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배송이 빨라봐야 뭐 하루 정도 빠른 게 엄청난 메리트로 느껴지진 않는 겁니다. 물론 편리하지만 리서치 업체들의 조사들을 찾아보면 미국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서비스는 배송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보신다고 하면 배송 경쟁력을 늘리기 위한 투자는 지속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런 환경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이 프로로지스가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한국에서도 네이버가 풀필먼트 서비스를 한다고 한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여전히 이런 배송 경쟁력을 늘리기 위한 빠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면 현재 개선 가능성이 굉장히 업사이드가 높은 미국은 어떨까라고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리츠에 대한 뭐 간단한 설명을 아까 해주셨지만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회사들이 돈을 어떻게 벌고 주주들한테 보상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아마존은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서 돈을 벌어서 그 수익을 투자자들한테 준다고 생각을 하면, 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 사업이 부동산 임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토지를 사서 개발을 해서 임대자를 구하고 거기서 받는 수익을 투자자들한테 드리는, 그러니까 비이클의 형태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투자 자산이 부동산일 뿐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회사는 특정하게 좀 빌려주는 대상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마존이나 월마트나 뭐 홈디포 같은 대형 리테일러 혹은 이커머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주로고요. 뿐만 아니라 동사는 이제 미국과 유럽, 아시아에 걸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19개국에 걸쳐서 포트폴리오를 소유를 하고 있고 총 개수는 4,660개 정도. 건물 개수가. 네, 맞습니다. 자산 규모는 1,110억 달러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 확대에 따른 물류센터의 수요 증가가 주요 성장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거점 도시마다 주요 포트폴리오 보유하고 있고 라스트마일 배송을 실현하고자 하는 대형 고객사들의 진입이 동사에게는 기회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짚어드려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가 거점 도시. 어떤 데를 좀 정확히 거점 도시라고 부릅니까? 국내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서울이라고 짱이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죠. 뭐 뉴욕이 됐든 샌프란시스코가 됐든 이런 대도시. 대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이커머스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 온라인 쇼핑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도심 지역에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쪽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보겠죠. 동사가 그중에서 좀 많이 소유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또 라스트 마일 배송은 좀 어떤 느낌일까요? 거리입니다. 빨리 배송하는 서비스를 미국 소비자들이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도시 주변이 좋다는 거는 모든 물류 경쟁자 회사들도 다 알 거라는 거죠. 근데 왜 안 될까요? 비싸니까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역의 부동산들을 미리 선점을 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 대비해서 이 라스트 마일을 담당하는 부동산의 퍼센트가 대략 50% 수준이에요. 반면에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20% 중반대.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네, 많이 납니다. 투자를 할 때 좀 제일 좀 인상을 줄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있는 건가요? 가장 쉬운 포인트인데요. 이커머스 시장의 확대에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 주요 고객사들이 물류 배송 투자를 확대를 할 거니까. 이런 주요 플랫폼 및 유통 물류 기업들이 풀필먼트 센터의 구축이나 물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투자들을 지속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라스트 마일 물류 인프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최근에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음식료품이나 건자재 같은 것들의 수요가 굉장히 늘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럼 이제 특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음식료품 쉽게 상하고 삼시세끼 먹는, 자주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품종 고빈도의 거래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수록 가까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수록 가까운 입지의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는 전략적 요충지인 뭐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등의 주요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산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라스트 마일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군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밑줄 치시길 바랍니다. 이미 사실 기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다른 또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꾸준한 실적과 꾸준하게 이어지는 성장성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 1분기 실적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양호하게 좀 달성을 했는데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년 동안 연평균 16%의 꾸준한 매출 성장을 좀 이뤄온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뜨는 시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아시아 같은 그런 시장 내에서의 물류 포트폴리오도 늘리려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프로로지스에도 유의할 점은 있지 않을까요?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에서도 20년의 공실률 전망치를 좀 상향을 했어요. 지금 현재 2020년 전망치가 4.5% 정도였는데 이걸 5.4%까지 상향을 좀 했고요. 아까 4,660개의 물류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5%가량이 비었다. 사실은 이제 이 정도라고 하면 그래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코로나라는 질병 사태를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장기화가 되면 2%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좀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와 동시에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물류부동산의 공급 확대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되니까. 예, 잘 되니까. 근데 이제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하면 그런 공급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공급 과잉 사태가 좀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까지도 염두를 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실적 그리고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프로로지스는 코로나19로 인해서 19년 말 전망 대비해서 가이던스를 하향한 것은 좀 맞습니다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차일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동일 점포 매출 성장률도 양해 수익률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매장에서 얼마나 임대료가 올라가느냐라는 측면이에요. 그게 성장률이고요. 예, 맞습니다.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건물들을 많이 갖고 있는 예, 거네요. 그리고 수요가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2021년이 돌아온다면 다시 높은 성장세를 부과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산업 흐름, 코로나 이슈로 인한 이 영향 다뤄봤는데 그 중에서도 꼭 이것만은 알고 가자. 이 프로로지스의 투자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커머스 시장 확대에 따른 물류 인프라의 수요 증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라스트 마일 물류 인프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꾸준한 실적 및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리스크 포인트로는 경기 둔화로 인해서 공실률이 증가할 수 있는 우려가 좀 있고 공급이 늘어나면서 공급 과잉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기업 프로로지스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재미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로지스계 프로이지 않나. 지금 이름 앞뒤만 바꾸신 건가요? 저는 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지스 개의 프로다. 프로 리츠러 이런 느낌. 뭐 괜찮네요. 프로 리치로. 그리고 로지스 개의 프로다. 예. 하지만 직접 배송하지 않는다. 하지만 프로 네. 프로에 아주 집중을 하고 계시네요. 네. 모든 프로가 좋죠. 아이패드도 프로가 좋고요. 오늘은 미국의 세계 최대 부동산 산업용 리츠인 프로로지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새로운 게 생겼습니다. 구독 좋아요 뭐 이런 거. 저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숙달된 조교?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아,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와, 많이 시키네. 뭐 많이 시킨다. 그냥